저는 태영호 책을 다시 한번 예를 들고 싶은데 네. 태영호 정사연 이 책에서 결국 북한 사회는 그 김정일 체제 전까지는 상당히 사회주의를 이상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에너지도 있었고 그런 사회주의에 노력도 많았던 사회라고 묘사를 하다가 네. 김정일 체제 이후에 현대판 노예 사회로 전락했다. 네. 라고 하는 게 태영호 공사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북한 사회 전체가 말 그대로 인권에 완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태영호 정사의 책이 상당히 그 북한 사회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을 담고 또 모르는 부분을 많이 알게 됐지만 동시에 그 뒷부분에 이런 그 인권 문제나 언급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좀 논리적인 비약도 좀 일부 보이고요. 아니 왜 그 전까지는 그 북한 사회의 어떤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다가 네. 김정일 체제 이후 들어서 전적으로 완전히 노예제 사회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로 드는 얘기들도 사실은 저는 설득력 있는 근거들을 제시한 것 같지는 않다고 하는 전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김 기자님께서 예.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토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예. 왜 그렇게 김일성 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를 태영호 그 씨가 그렇게 평가했는지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그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감정적인 그 좀 어떤 감성적인 평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이중적인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김일성 시대는 참 좋았는데 그 이후에 아들 김정일 때 많이 망가졌다 이런 측면 이런 얘기를 하지만 예. 사실 김정일 시대 이후에 이제 북한의 가장 큰 변화가 한 단어로 얘기하면 시장화입니다. 시장이 이제 허용이 됐고 이미 김정일 체제 때 시장화가 많이 이제 도입이 되는 거군요. 시장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없었고 아니면 뭐 우리가 수백만 명이 고난의 행군 때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시장이 없었으면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뭐 실튼 좋든 김정일 시대 시장을 합법화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변화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가 북한 이탈 주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때 이런 질문을 마지막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평가를 이제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에 평가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배급제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김일성 시대로 다시 그 북한이 되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어느 누구도 누구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 우리가 그 데이터로 보면은 김정일, 김정은 시대의 생활 수준이 전반적인 생활 수준은 김일성 시대보다는 사실은 다 높습니다. 예, 근데 다 같이 하향 평준화돼서 못 사느냐 아니면은 이제 계층화가 돼서 노력한 사람 뭐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잘 살고 거기에 이제 그런 것이 부족한 사람들은 좀 못 사는 이런 계층화된 사회라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워졌고 다양화됐고 또 개인의 영역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김일성 시대의 그런 어떤 통제되고 규율화된 그런 사회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따가 좀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도 이중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영호 씨가 보기에 북한이라는 사회를 체제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안정되고 그 평온했던 시기는 김일성 시대인 거죠. 그 이후에는 뭐 부정부패도 심해지고 또 국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 공적인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급여가 거의 잘 안 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우리가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죠. 사회 복지 시스템이 많이 무너졌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김일성 시대보다는 김정일, 김정은 시대가 좀 더 이렇게 사회가 뭐 완전히 대비할 수는 없지만 좀
많이 나빠졌다고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공무원 네. 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네. 옛날이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네. 존재를 하는 왜 그러냐면 거군요. 공무원들은 여전히 통제가 강하게 가고 있고 근데 급여는 시장의 그 가격을 물가를 생각하면 너무 터무니없이 낮고 그러니까 이제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그 본인의 직장에 얽매여 있으면서 또 생계를 위해서 또 그 나머지 시간에 눈치 보면서 경제 활동을 비공식 경제 활동을 같이 하려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피곤한 한 사회로 느껴질 수 있겠죠. 자, 그 탈북자 통계에서 그런 부분도 혹시 있는지 뭐 탈북자에게는 다시 하겠지만 혹시 지금 연장선상에서 그런 통계에 대해서 흥미롭게 보신 부분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를테면은 태영호 정사에게는 그 김정일 시체제에 들어서 상당히 그 이른바 특권층 스스로는 계급사회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 말 그대로 계급이 존재하는 그런 사회가 더 심화됐다라고 하는 주장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인식이나 연구자님 보시기에는 좀 어떤가요? 김정일 체제에 대해서 확실히 악화됐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를테면은 어떤 그런 이른바 귀족계층, 이른바 특권 계층들이 더 네. 활개를 쳤던 그런 시대였나요? 지난 기득권이 그러니까 김일성 시대의 기득권 집단이 김정은 시대의 기득권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유지해 왔느냐는 좀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혹시 뭐 더 악화됐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이나 뭐 이런 조사된 바나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에 분명히 계층이 굉장히 이렇게 분화된 측면은 있습니다. 근데 그 계층이라는 게 그러니까 상층, 중층, 뭐 하층으로 이렇게 나뉜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상층을 이루느냐 하는 거는 기존의 정치 권력을 하고 있는 사람만으로는 상층에 오를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경제 권력까지 같이 있어야만 이제 상층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생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그 엘리트 집단, 그 기득권층들이 경제적으로 그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과거에 뭐 출신 성분이라든지 정치 권력을 또 꼭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이 서로 이제 이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창출을 하고 어떤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상층부를 이룰 수 있는데 이제 이런 현상들이 너무 만연되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노동신문을 보니까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북한이 이제 3대 이제 악이 있는데 3대 악. 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세도, 관료주의, 부정부패라고 하면서 이 3대 악을 이제 근절해야만 한다라는 게 최근 노동신문에 나와서 그래서 심지어 부정부패와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문구를 뭐 우리가 흔히 어디서 부정부패와의 전쟁 선포라는 이런 그 말들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많이 듣고 익숙한 표현이잖아요. 네, 근데 북한에서 그 그렇군요. 노동신문에서 그거를 언급해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탈북자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 뇌물을 주어야만 뭐든지 일을 해결할 수 있고 뭐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이동이 가능하고 장사를 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얼마나 만연이 됐고 심각한 문제이면은 북에서 공식적으로 노동신문에서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다라는 그런 말들을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는 거군요. 네네. 예. 그런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변화한 북한 사회의 계층 간의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면서 시스템이 정상화될 수 있는 그 공생적인 이 그 정치 권력과 경제 자원의 결합이 너무나 공고하게 오랫동안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들이 이렇게 정치적인 그 의지나 구호로 해결이 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김정은 체제의 숙제겠군요, 역시. 그렇죠. 저희가 이제 김연희 씨랑 말씀을 이런저런 나누면서 소개한 내용 중에 일부 의문을 갖고 많은 질문들을 해오셨던 또 부분 중에 하나가 이를테면 뭐 장마당에서 여러 가지 인권 탄압이나 일반 성폭력 이런 것들이 만연돼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제기가 되어 왔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김연희 씨는 강하게 부정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마당엔
여성들이 관리의 주체다. 시장 하게 되면 시장 관리 사무실이 있습니다. 뭐 작업반 반장이나 같겠죠. 그 모든 관리원들이 몽땅 여자라는 겁니다. 정부 관료들이 여기 나와서 이 사람들 터치할 왜 어떻게 관계가 될 수 있죠? 정부 관계자와 장마당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물건을 사는 건데 간부가 내려와서 물건을 사는데 뭐 싸게 산다, 뭐 비싸게 이런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 정부 관계자들과 이 장사꾼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그걸 관리하는 정부 쪽에 이제 당사자 이런 분들은 그분들을 착취할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어떤 인권 탄압이니 거기서 그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자기는 생각한다라고 네네. 말씀을 하셨어요. 자, 장마당은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관리 주치를 하는 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장마당에, 그러니까 매대라고 하죠. 예, 우리 좌판을 놓고 이렇게 판매하는 그 장마당을 운영하시는 분도 대부분 40세 이상의 여성분들이고, 그다음에 그분들을 그 시장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여성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근데 물론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남자들이 이제 그 권력층에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장마당의 대부분은 이제 여성들이 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 여러 탈북자들의 증언이라는 것은 거기서 이를테면 성폭력이 그건 네. 유엔 보고서에도 나온 내용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부분 저는 이 이해해야 부분을 예. 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탈북자의 증언을 증언을 통해 북한 사회를 이해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게 뭐냐면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케이스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뭐 장마당에서 정말 그렇겠죠. 열악한 지위에서 이 장사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라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게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마치 너무 빈번하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 양 이렇게 일반화하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사례로.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영장님 보시기에는 그거를 마치 만연된 현상으로 그것만 갖고 그런 증언 하나만 갖고 보기에는 네. 검증된 건 아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된다면 북한 사회가 저렇게 오래 갈 수가 없죠. 어느 정도는 그 사회도 그러니까, 규칙이라는 게 있고 규율이라는 게 있고 단속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뭐 일종의 그것도 부정부패와 관련된 것일 수 있지 그렇겠죠. 않습니까? 예. 예. 탈북자들의 증언 중에 이제 인권 탄압으로 또 강하게 나오는 것들이 탈북하려다가 잡혀서 네. 다시 집결소로 보내지면 김전희 씨는 그런데 집결소지 그게 뭐 무슨 수용소나 이런 데로 가는 건 아니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서 이제 인권 탄압이나 이런 것들이 자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네. 김전 씨는 그런 것들도 부풀려졌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 체제가 싫다고 떠나는 사람들을 집결소에서 그렇게 아주 그냥 너 잘 돌아왔다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겠죠. 그런 부분도 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거? 험하고 좀 무섭게 다루고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일부분에선 그런 존재하고 또 뭐 사실인 부분도 있겠죠. 예, 나쁜 행위도 개개인의 편차도 있는 존재할 거니까.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 상상하는 그런 엄청나게 막 끔찍한 그런 인권 유린들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러한 이제 시설이라고 보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그 인권이라는 게 인권의 그 수준이라는 게 우리 사회를 생각해 보면은 7, 80년대 생각하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나 열악합니까? 너무 끔찍하죠. 지금의 예. 시점에서 네. 70, 그쵸. 80년대의 상황을 보면 끔찍하죠. 그 생각나세요? 확신이 하고 죽었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그런 것도 있었고. 있고 갑자기 그 학교 시간에 그 국기 개항 하강 시간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애국가 울리면서 하강 시간 걷다가 다들 로봇처럼 다 그 자리에 서가지고 이렇게 경건하게 당연하죠. 예, 있어도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좀 너무 우스운데 네. 예, 그게 굉장히 그 전체주의적인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북한도 이제 기본적으로 독재 사회입니다. 예. 예. 어쨌든 우리가 지금의 시점에서 그 기준으로 우리 사회도 과거를 보면 굉장히 인권 수준이 낮습니다. 다만 그렇게 근데, 보면 예. 북한 사회는 정체돼 있다라고 하는 비판은 가능하겠군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우리가 이제 상당히 우리 기준으로 보면 폐쇄 사회고 여행의 자유도 없고 이동의 자유도 여전히 제한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일당 독재가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진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인권 상황이 열악한 거죠. 근데 이제 북한
그 북한에서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들이 그 수십 년의 삶의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개선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더 열악해지고 그렇지. 있느냐를 그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보편적인 기준으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분명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들이 또 그런 외부의 비판 소리에 또 의식을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법적으로라도 장애인 어떤 그 노인들 예. 이런 사람들 우리가 흔히 사회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복지 같은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들을 계속 만들고 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같이 봐줘야 네. 균형적으로 네.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